이사는 하고 댕기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요 반점 30회를 축하합니다. 왜? 뭔데? 사장님. 불을 다 끄져먹고. 아니야. 걸어오다 보니까 그래. 사장님 얼른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자, 좋은 일이면은 요 음료수도 같이. 소원 비셨어요? 뭐 빌었다. 자, 다 같이 꺼요. 같이 하자. 하나, 일단 둘, 보자. 셋. 야, 이거 사람 나이도 이제 30이면 이립이라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할 나이가 되는 건데. 장사님 45이잖아요. 아니 우리 수요 반점. 나 밖에다가 이제 반점 하나 새로 독립해서 차릴까 싶기도 하네. 그렇지. 난 싫어. 나는 우리 사장님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저 이랬다, 와이카노. 남편이 알고 있어 이런 좋아서 거. 그러지 그 얘기하지 말고. 못 보겠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이렇게 30회 맞아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난 이렇게 뭔가가 주마등처럼 탁 스쳐 지나간다. 그렇지 뭐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돈버스도 생각이 첫사랑은 나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요. 그동안 내가 수요 반점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맞아. 이제 가을도 다가오고 좀 때가 좀 그럴 때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닌가. 가끔씩 뒤도 보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 반점 했던 거 우리 과거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맞아. 사장님 어때요? 좋죠? 뭐 괜찮지. 좋아. 찜질거네. 아니야. 우리가 이거 케이크 치우고서 지금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자고. 좋은데 우리 사장님 왜 이래요? 오늘 뭔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혼 어디 뭐 두고 하셨어요?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요? 월급 못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알겠어요. 이거 이상한데. 불안하다 쎄하네. 정삼각 꼭지점을 돌고 돌아 또다시 나 원점이 되니 해야지 별 수 있나 천장 속을 누볐던 한때 난 슈퍼 두퍼 프라이 변사또 같으니 더 용선 없다 싹다 새뿐 하트를 모조리 다 털어 요리조리 빠지네 미꾸라지처럼 하는 인간한 사대 체내를 품어 사랑으로 참으라 배웠지 모두의 비밀까지 삼켜 1월 16일 신장 개업했었던 우리 수요 반점이 오늘로서 꼭 3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사회, 경제, 교육, 안전, 환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역 현안들을 그동안 조명해 왔습니다만은 자 그동안 고생했었던 우리 두 주방장 그리고 배달하느라 고생했던 우리 찬희 씨 뭐 30회째 흘러오는 동안에 그동안 각자 머릿속에 남아있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풀어볼까요?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올 초였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입자 가속기 기장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전 주민들이 이 불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컸죠. 네. 아이고 이 좋은 공간이 진짜 아쉽다. 이제 가속기를 통해서 우리를 암을 치료하잖아. 가속기에서 나오는 양 중입자를 통해서 싱크로트론에서 이 이온붐이 발생돼서 일로 지나가는 입자가 탁 해서.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2010년입니다. 지금 올해 2019년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가면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올 5월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 사업의 일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확하게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고민하겠다는 건데 우리 신공항 제가 15살 때인 중학교 때 시작된 게 지금 제가 45이거든요. 30년 지났는데 제가 한 20년 지나면서 환갑 때 아마 정도 국제선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입자 가속기 또한 제 환갑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씁쓸합니다. 그동안은 계속 돈 먹는 하마 되겠네요. 우리 하청 노동자들, 그다음에 집배원들 이렇게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거 다뤘던 적이 있었죠. 근데 보통 오토바이 타고 다니실 때 위험하지가 않습니까? 짐 많이 실으고 특히 명절에 성운합 먼 동안 저도 타고 2번 났습니다. 뭐 사회의 미래가 청년이니 그다음에 뭐 사람의 어떤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도 뭐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이라거나 뭐 주피터 프로젝트 같은 미세 플라스틱 그런 이제 안전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일
긴급하게 달려갔던 게 광안대교 충돌 사건. 맞아요. 네, 정말. 러시아 선박. 네, 그때 제가 가가지고 그걸 진짜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왔을 때 제일 인상 깊었고.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 중에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있고 계속 갈등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름에서 수요 반점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시청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이슈입니다. 바로 부산 지역 사립대 총장님의 갑질 건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우리 방송 나가고 나면 가끔씩 그러니까 본방사수를 못하면 뭐 유땡땡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와, 이게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그 뒤로 나오는 뉴스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립대의 총장이나 이사장들이 세습 경영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자기 입맛대로 너무나 휘두르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남구에 있는 그 K대학교가 가장 좀 심각하다 상황이 그래서 좀 주로 집중적으로 좀 다뤘었는데 그 방송이 굉장히 파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립대학교 세습 경영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막 살려봤어요. 북한은 몇 대인가? 3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4대가 있더라고요. 하신 분들이에요. 예, 북한보다 더 하시는데 이게 세습이 되다 보면 사실은 고인물도 썩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고요.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그리고 이제 교직원분들에 대한 임금도 8년째 지금 동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는 줄이는데 이제 느리지 않은데 보직이나 총장들의 이런 운영비가 늘어나는 점들 그게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죠. 게다가 이제 노조 활동을 방해를 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유배지를 보낸다든지 유배 가듯이 발령받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건강도 안 좋은데 그분들 뒷얘기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방송 나가고 나서요. 제 주변 분들도 아 진짜 해도 진짜, 너무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사장님께서 궁금하시는 그 김동윤 씨 네네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취재해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여러분, 우리는 정승훈 총장의 김정은이 울고 간다고. 퇴진하라! 가산수당 받아먹은 교직원은 사퇴하라! 계속 계속하고 투쟁합니다. 저희가 자유 게시판 그리고 외부에 저희가 거의 지금 뭐 한 2달 내내 경찰서를 내 집처럼 지금 드나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그 카페 그리고 익명의 그 토론방, 카톡 토론방에 서로 대화가 올라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전 네 번 지금 당했고요. 방송 이후. 예, 그 나찬영 교수님 같은 분, 그 지금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세 번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요. 주로 지금 명예훼손 고소 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투쟁의 전면에 지금 나서 있는 교수협의회 대의원들, 의장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 되어 있는 거죠. 고소를 당했던 교수님 한 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실제로 썼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분을 명예훼손 고소로 말하자면 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문제 제기에 주된 내용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3차에 걸쳐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도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이미 받은 상태고요. 그 명절 때 그 총장이 자기 측근들 또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을 돌려요.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고 그 선물을 돌리고 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우리가 은택을 입었으니 한 사람당 5만 원씩 현금을 모아서 송 총장에게 드렸다는 그런 제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선물비로 줬던 그 돈의 명목이 총장실에 배정된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선물비를 줬고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현금을 내서
그걸 모아서 총장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학기 개강을 코앞에 두고 산청으로 야구장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부서도 없는데 거기로 발령을 했죠. 직장 내 괴롭힘 아니 고발은 방송 전에 이미 노동청 고발에 저도 같이 총장님이 늘 한 20-30분 지각을 하시더라고. 지각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한번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본 김에 구호를 외쳤죠. 구호를 외치고 물러나시라고. 언제까지 이 지금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제가 한 3-4일 정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마침 항상 제가 9시 한 15분쯤 되면 그 교수님 사진 찍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 송승헌 총장님이 항상 9시 한 25분, 30분 되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경고장을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뭐 2분, 또 4분, 뭐 5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체크까지 다 해서 그래가지고 기본적 의무와 상호 존중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엄중히 경고하오니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저도 말만 듣다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3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해당이 된다 하더라고요. 송장의 자리를 이용해서 보낼 것은 안 될 산골짜기 유배를 보냈고, 두 번째로는 20년 넘게 행정직을 본 직원에게 그곳에서 풀을 깎고 거미줄을 치는 일을 시켜서 전자결제로 사진 찍어서 올리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고, 그리고 저는 시력을 잃어가는 녹내장을 앓고 있고, 제가 또 갑상선과 녹내장 때문에 병가를 낸 것을 총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쫓아보내서 제가 당연히 그 질병이 더 악화가 되었죠. 아니 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발령을 낸다는 게 특별히 뭐 징계를 받았나 하고 또 여쭤보니까 징계는 받은 건 아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굳이 행정 직원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게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뭐 정당한 인사건을 했다. 그걸 왜 그게 뭐 정당한 인사건을 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될 게 있냐 뭐 이래 이야기하시는 거죠. 빠른 조치는 일단은 지역규칙 자체에 직선의 괴롭힘이라는 어떤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지역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이 협상에. 지역규칙 부분은 좀 시정하라고 시정 지시가 나갔고요. 법이 7월 16일 이후로 이게 되다 보니까 그 행위는 다 그 이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려 해도 참 이게 애매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뭐 진행 중이고 제가 산청에서 만났던 권오수 씨 기억하시죠? 그렇죠. 목소리가 좀 많이 안 나오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폐결핵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지금 2달 정도 병가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서 대인기피 증상이 지금 더 심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요청 거절하셨고요. 네네. 그때 방송할 당시에는 학내에서 경고장을 막 이렇게 줘서 우리가 문제를 좀 삼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게 지금 고소장으로 업그레이드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적인 갈등 양상으로 지금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갑질 중에 하나가 뭐 정확한 혐의가 없는데도 일단 고소를 해놓고 너 주고 봐라. 상대방 진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갑질인데 이런 공방들이 앞으로 더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도 취재 이후에 또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하고 교직원 사이에 조금 힘이 되는 우리의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 이 건을 발단이 되어서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가 열렸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했죠, 공개로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부산에 있는 남부경찰서에서 이 건을 이제 이첩받아가지고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권익위 조사라든가 고용노동청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 K대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선례가 잘못 남으면 나머지 사학들도 대충 저렇게 좀 내 맘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나쁜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학 비리들도 많이 좀 근절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 반점 방송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후속 취재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은 인구에 비해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도시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자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곳은 금정구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고 해운대, 기장, 수영 등 동부선 진료권을 책임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어떻게 잘 이제 활용할 거냐를 좀 깊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병원 규모도 규모지만 이거 완전 새 병원인데. 네. 이 한번 김세현 의원이 저희 수요반점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에 말로 이제 본인이 곧 그 보건복지위의 위원장으로 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 침례병원 공공 의료화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마침 이제 그 뒤에 7월 초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거돈 시장과 만났더라고요. 김세현 의원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오 시장이 이 침례병원 문제 해결을 국회 차원에서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현재 민간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3차 경매가 유찰되었고 4차를 진행을 하려는데 채권단 측에서 일단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3차 나왔는 이제 경매가가 440억입니다. 네. 최초 나왔을 때 859억이었거든요. 그때 채권자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 1,000억이 돼야 된다. 1,000억이 돼야지만이 뭐 팔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거의 1년 정도 삽바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부터가 뭐가 중요하냐면 제일 채권자가 손실을 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본들 1채권자 조사도 전액을 환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월요일이었죠. 채권자 쪽에서 경매 연기 신청을 했고 그게 또 받아졌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미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8월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고 기대를 가졌었던 게 사실 8월쯤 되면 우리 부산시가 직접 매입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면 지자체가 이제 500억 이상의 규모의 어떤 자산 같은 걸 취득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제 행안부 같은 데다가 자산 투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5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투자 타당성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계속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부산시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행안부에다가 이 투자 타당성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의뢰를 했었는데 당시는 이제 그 결과가 빠르면 8월 안에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나요? 근데 결과가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게 행안부가 이 투자 타당성 조사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한 거죠 지금 상태.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지 공공병원화 이거 서둘러서 얼른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행안부에서는 이제 이게 전체가 440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500억 이상 넘어가야지 부산광역시가 아까 우리 장 주방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취득하게 되는 편익 분석을 할 건데 뭐 500억도 안 되는데 행안부에서 이걸 평가할 의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이게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이게 500억 이상의 평가를 받고 할 건데 사실은 좀 낙동강 오리알 돼 있는 상태죠. 그럼 뭔가 이제 대안이 아직 없는 거네요? 아니 이렇게 경매가는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돈이 싸죠. 그러면 돈도 많고 이거 뭔가 투자 가치가 있어. 그래 우리 한 교수님 같이 이렇게 돈독이 오는 사람들이 이걸 사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되면 오해를 한다고. 아버지가 안 그래도 용돈 올리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해를 하셨는데. 이해를 못해. 오해를 하신 게 이게 지금 민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그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관련된 얘기 우리 담당 PD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연기가 통상 한 2개월 정도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경매가 재개된다면 또 10월, 11월쯤 다시 재개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렇게 추측이 됐을 때 이제 다시 또 경매를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병원 운영할 수 있고 의료법인이면서 이제 재정적인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조건이 또 달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수양자를 또 그때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경매를 다시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경매는 통상 이제 최종 2번밖에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채권자가 매물을 사지 않는 이상 경매를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매를 계속 재개하게 되면 민간 투자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김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실이 발생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금 채권자들의 손실이 막대했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부터는 이제 제1채권자 역시도 채권 손실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채권 손실액이 발생하는 일을 채권자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통상적인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1채권자가 마땅한 인수자를 연기한 이후에 또 찾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제1채권자가 이제 침례병원 부지를 사들이는 방식이 유일한 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불편해하고 있어요. 100병원은 됐다 해운대로 갚이고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건병원 갖고 침례병원 부위였었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보다는 당장 지금 병원이 필요하다. 그 응급의료를 이렇게 언제든지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가장 강하시고요. 시민들은 사실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공공병원이 된 것처럼 인식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서명운동이라든지 그간에 많은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더라, 이미 공공병원 다 됐다 이렇게 인식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인식과의 거리감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 기대가 엄청 큰 사안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벌써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거 경매가 만일 재개될 경우에 그때는 뭐 사겠다고 나선 분들 뭐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역 정가나 경제 쪽에서 이제 흘려나오는 이제 소문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D 사립대학교가 이걸 매입할 관심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문의 한번 해봤다더라라는 것도 있고요. 민간 매각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하겠다. 이건 오거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침례병원이 이렇게 되면 약간 시작부터 삐끗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부산시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의지는 있더라도.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짚어봐야 될 게 부산시와 부산에 있는 시민사회가 원하는 공공병원의 모델은 김세연 의원이 금정구 김세연 의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병원의 모델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부산시는 지역 맞춤형 의료 서비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겠습니까? 우리 고령 지역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에 올라가고 있는데 치매나 이런 파킨슨 환자 그리고 이런 요양과 관련된 이런 재활병원들 그런 것들을 아마 지역 의료원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김세훈 의원은 건보 일산병원이 하고 있는 건보 의료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수가를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테스트베드 병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는 이제 부산시가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 얘기하는 그 모델입니다. 어쨌거나 부산에 공공보건의료벨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거돈 현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공약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우리 부산 시민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혹시 그러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뭔가 좀 이쯤 되면 속 시원히 뭔가 하나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다 찜찜하니 해결된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잔이하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 짜장면 만드는 것처럼 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뇌와 번뇌와 수많은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아니, 다 쉽지 않은 문제가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알면서도 왠지 뭔가 하나는 좀 해결되길 바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신공항 문제 30년째 안 풀렸어요. 내가 한가 때는 될까? 동천도 한 30년 파고 있어요. 동천도 30년째 파고 있어. 아니, 제가 사장님과 주방장님께 이게 조금은 그래도 아주 조금은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위로로. 뭔가 이렇게 확 좋은 건 아닌데 좋은 소식? 조금은 좋은 소식이에요. 첫해 기억하시죠? 좋은. 그 정관 신동 씨 그 분양 사기 사건. 좋은 시간이죠. 그 피해자만 해도 뭐 400명이 넘고 그렇죠. 예, 뭐 맞습니다. 확인된 피해액이 700억이 넘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확인 안 된 것까지 하면은 1000억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 정도 금액이면 침례병원 인수할 수 있겠네요. 댓글 있어 진짜. 부산에 살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희 방송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언론들이 좀 다루면서 그렇죠. 그 뒤로 뭐 진행이 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정말 막 건물이 유령도시 같이 어두컴컴하고 정관에 이런 곳이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니야, 그까지는 아니야. 아 진짜 불은 켜져 있었어. 안 켜져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썰렁해? 폐점이라니 이게 뭐야? 아니 계세요? 아니 장사 안 해요?
그곳이 김해보다 지금 나았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 화면 보고 와서 다시 얘기하시죠. 아, 제가 보니까 저 철가방 하지 그 않아요? 모습 멋있어요. 왔을 때 정말 여기가 다 불이 꺼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불이 꺼져 있고 뭐 식당에도 아무도 없었고 먼지만 쌓여 있고 그쵸.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이제 여기 정말 서점도 있고 엄청 큰 규모의 상가였는데 아주 그냥 텅텅 비었네요. 네. 안에는 지금 인테리어를 다 해놨네요. 싹 다. 입주 안 되고 공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인테리어하고 장사를 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돈은 또 푸드 카페 12층 13층. 귀엽다.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뭐 이제 5층부터 이제 오픈 이제 계속 재오픈될 예정인데 그래도 이 시설이 너무 아까웠는데 그래도 6월 달부터 이게 재오픈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그러면 이걸 계기로다가 이제 차츰차츰 오픈을 더 많이 하게 되나요, 입점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확정난 곳은 이제 바로 위에 6층하고 7층에 있는 이제 골프존, 또 골프존은 또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직영으로 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된 상태고 이제 CGV 결정이 남으로 해서 우리 다른 층들은 전국에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들어오게끔 또 많은 어떤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 좀 에너지가 느껴져요. 목소리 힘 있잖아요. 다시 해보겠다라는. 아이고 애 잘 뛰네요. 반갑네요. 사실 저희도 전문가를 만나 보니까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이때까지 사례가 없다, 불가능하다. 예.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대인들이 정말 단합을 잘 하셔가지고 뭐 그런 어떤 꿈, 희망 이런 게 잃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5층이 오픈되었고 이제 6층 이렇게 시집이 오픈되면서 감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희망하지만 12월 달 그랜드 오픈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월세도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협의점을 찾아야죠. 힘들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일단 살려놓고 그다음에 뭐 열매를 나눠 먹든지 해야지. 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멈춰 있는 영화관인데 겉모습이 뭐 딱 바뀌었다. 뭔가 이거 활기가 느껴진다. 이런 거는 솔직히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겉모습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 1월이랑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거는 그때는 임대인분들이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서도 힘이 느껴지신다고 아까 장주방장님 말씀하셨는데. 맛집 좀 있습니까? 아니, 이제 들어서야죠. 이제 차츰차츰 들어서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260명의 그 임대인분들이 똘똘 뭉쳐서 상권 살려보겠다고 아직도 의기투합하시고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끝나고 들더라고요. 회식을 정관 신도시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은 생각입니다. 아니 정관 신도시의 상권도 살아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힘을 붙이고 조금 과도한 욕심도 자제하면서 상생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모든 드라마는 주인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분양 사기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조은디의 대표 지금 어떻게 그렇죠. 됐나요? 뭐 소위 뭐 몸통 주인공이었죠. 그분은 일단은 방송 나가고 얼마 안 돼서요. 아마 우리 KBS 우리 수혜반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사기, 배임, 횡령건으로 해가지고 재판 진행 중이고요. 현재 이제 구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혐의를 이제 당연히 부인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실패로 경기 악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자기들이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온 거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사실 분양하면서 그러니까 막판에 내는 잔금을 갖다가 미리 내면 연 뭐 30% 이상의 뭐 수익을 보장해 준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난 건데 이게 뭐 아무리 그 변호인 쪽에 그 논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1월 방송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지난 3월부터 이 첫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판결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3월에 대검이 민생범죄 해결 그렇죠.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발동을 했어요. 네. 이 경우가 딱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서 범죄죠. 1호로 뭐 아마 그 민생 사건 1호로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TF가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는 빨리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그 피해 받으신 분들을 피해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이 사건은 지금 워낙 그 관계자들도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렇죠. 또 복잡하게 꼬여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 좀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동안 수요 반점에서 다루었던 이슈들을 재조명해보고 방송 이후 달라진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우리 수요 반점은 지난 8개월 동안 부산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맛깔나는 시사율이라고 말씀드려왔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겠다면 저희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서문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뒷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는 거 아니죠? 예. 제가 나는 울 것 같아. 누가 왜 이렇게 촉촉해요? 제가 지금 눈물을 꾹 참고 그 굉장히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방송하는 내내 사실은 제가 뭐 한 분야의 깊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매주 이렇게 좀 다루면서 공부도 좀 많이 했고요.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그다음에 이런 방송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심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설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이런 거 좀 더 미디어들이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공영방송의 진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수요반점 하면서 저도 그런 거에 조금 일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30회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이야기 그랬죠. 사실은 이제 사회에서 부조리한 것들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정말 좋고 미담 훈훈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에는 수요 미담회로 한번. 근데 이 양반이 어디 다른 방송국으로 반대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30회가 보통 30회 끝나고 나면은 또 한 6개월 지났다가 시즌 2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시즌 2를 내년 여름에 우리 지금 저기 잘생긴 남자 PD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잘 운영하지 않을까. 수요 미담회 좋다. 우리 부모님이 팬이에요. 제일 알기 쉽게 제일 말 잘한대. 왜냐면 잘 몰라서 제일 쉽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취재를 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또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정말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말랑말랑해진 것 같고 오늘 또 마무리하는 날 아쉽게도 라마가 옆에 없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라마한테도 여기 사진 있으면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라마 러시아 갔어. 러시아 갔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도박했어. 그러니까.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KBS 부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지역 현안과 이슈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울지 마세요, 사장님. 울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뭐